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피부과를 방문하는 어떤 많은 질환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도 지루 피부염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4~5명 이상씩은 꾸준하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질환이며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저희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한테도 교육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루 피부염의 정의를 내리면은 피지선이 발달된 곳에 생기는 피부염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피지선은 대부분 다 모낭에 있습니다. 털이 있는 곳에 피지선이 붙어 있거든요. 피지선이 붙어 있는 그곳에 기생하는 균의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곳이 헤어라인, 머리 안에도 털이 많죠. 헤어라인 쪽에 있는 곳, 그 다음에 귀 주변,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눈하고 코 주변, 입술 주변, 뭐 이런 식으로 잘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피부에도 뭐 가끔씩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위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이게 왜 생기는지, 왜 자꾸 반복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을 유발하는 균은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균이 효모균 중에서 말라세시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게 곰팡이류에 해당이 될 건데요. 아마도 누룩곰팡이인가? 뭐 한글로 바꾸자면은 이제 정해진 그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말라세시아 또는 리포필릭 이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지방질에 되게 친화성이 있는 효모균, 이스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쭉 연구해 보니까 피부염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90% 가까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균이죠. 상재균이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균이 있는데 누구는 아무런 염증도 유발하지 않고 멀쩡한데 본인한테만 그게 자꾸 피부염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들어봐도 이상해야죠. 나한테만 독특하게 어떤 균이 들어와서 감염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은 아주 멀쩡한데 나만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실제 메이오 클리닉에 나온 그 원인이 설명된 걸 보시면은 어떤 면역학적인 이상 소견에 의해 생길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감염 때문에 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본인의 면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균이 잘 억제가 돼가지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 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7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비듬이 생기고요. 8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염증에 발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알러지 반응까지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워서 막 긁다 보면 2차적인 감염도 오게 되겠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자꾸 증식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증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면역이에요. 환자분이 갖고 있는 면역이 이 균을 잘 억제하면 병이 안 걸릴 건데, 억제할 면역이 안 되니까 얘가 막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면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드시는 식습관들이 이런 균들이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식단을 좀 조절을 시킬 때 뭐 경험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밀가루나 우유나 계란 이런 것들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엔 하이프럭토스 콘 시럽이라 해서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진 모든 음료수들 있죠. 대부분의 음료수 다 들어가니까 음료수도 다 제한시키시고 물만 드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튀긴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들도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음식 관리를 제일 중요시 여기시고, 그 다음에는 면역을 높이는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한두 가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왔던 걸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영향이 있어요. 비타민도 영향이 있고 여러분의 식습관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잘 고민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잘 찾아서 비타민도 섭취하셔야 되고, 또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진행하셔서 나한테 부족해진 비타민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즉 정리하자면은 지루 두피염, 지루 피부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균의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균을 죽이는 약을 쓰면은 좋아지긴 하지만 약은 재발을 막는 약이 아니잖아요.
있는 균을 줄이는 약이다 보니까 줄이면 그만 끊어야 되겠거든요. 그럼 끊으면 이제 좋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면역이 안 좋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고 또 균이 또 증식을 하면 또 병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게 반복될 때는 계속 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면역을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식단을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진정한 치료고요. 나머지 약은 보조적으로 증상 완화만 시켜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